토요일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 싸가지. 싸가지가 욕이 아니죠. 네. 제가 이 싸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싸가지의 뜻은 싹수라는 거, 싹수. 싹수가 노랗다 할 때 싹수. 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아니죠. 싸가지. 싹수의 방언. 그러니까 욕은 안 되는 거죠. 예. 국민의 힘을 갖다 협박했습니다. 공갈 협박 아주 능수능란한 친구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 공천 안 주고 장난치면은 그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당에다가 전 당대표라도 뭐 며칠이라도 했던 자가 어떻게 하기야 뭐 당을 갖다가 가처분 신청을 5번 한 자니까 뭐 당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년 총선 공천 장난하면 신당 출마도 배제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공천 안 주면 자기가 장난치겠다는 뜻입니다. 공천 장난하면 자기도 장난을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부 총질을 엄청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총질.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참 잘못했어요. 어저께 현재로 국민의힘은 110석, 민주당은 180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공천을 안 주게 되면 자기가 시끄럽게 하면은 110석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말은 지금 현재로 얼마 받겠느냐, 얼마를 예상하느냐 하니까 말을 했지만 이거는 다 자기가 들어간다는 수를 갖다 계산했지만 지금 2030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준석이라면 말이죠. 그냥 콧방귀를 낍니다. 그게 무슨 2030이냐 이거야. 택도 없다 얘기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몇 명 천하용인밖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효과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없다는 건 이제 왜냐하면 가처분을 하면서 들었다 놨다를 갖다가 5번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에게. 염증.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2030에게 어떻게 저렇게 치사한 짓을 하냐. 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2030하고는 연관이 이제 없는 9세대라는 겁니다. 40대라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준석을 내치지 않으면은 큰 화를 당한다. 미리 잘라버리는 것. 총선이 8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내년 총선 공천 장난하면 신당 출마에도 배제를 안 하겠다. 신당 출마 배제를 안 하고 또 탈당도 배제 안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자신 지역구 서울 노원병을 사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강남에 가겠습니까? 종로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구에 가겠습니까? 그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노원병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노원병에는 뭐 어차피 뭐 안철수도 거명되고 있고 뭐 누구누구 몇 명이 거명되고 있네요. 이준석이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자신 출마에 대해서 공천 장난을 치려는 낌새가 보면 자기가 신당 창당도 불사하겠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죠. 신당 창당이요? 신당 창당 해봐야 다 낙선입니다. 신당 창당 해봐야 유승민 또 뭐 천하용인 하고 같이 해봐야 비례 몇 명 얻을까요? 비례 몇 명은 얻겠죠. 네. 그러나 비례 몇 명 얻을 정당은 두서너 정당이 이미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고영주 검사장이 하는 자유민주당, 또 정광훈 목사가 하는 자유통일당, 뭐 여기서 거의 몇 명씩 나올 것이고, 우리 공화당인가? 네. 뭐 거기서도 뭐, 그러니까 저기 우파 정당으로 등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선 보수 우파에서는 이준석을 보수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센 민주당.
국민의힘을 박살내고 공격을 하려고 했던, 박살내기 위해서 공격하려 했던, 공격했던 자라는 그러한 사실이 머릿속에,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과거 유승민 끈아풀이다, 이런 얘기가 자기 말대로 끈아풀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치고 이제 정치권 은퇴하라. 은퇴가 아니고 강퇴당할 지금 그런 목전에 그렇게 무엇이 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네. CBS에 나와가지고 과거 유승민 사례를 보면 공천을 끝까지 안 주고 장난친다. 그런 식으로 서울 노원병에 대해서 장난 만약에 낌새가 명확하면 다른 행동을 하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에 넘어갈 김기현이라면은 아마 착각을 했을 겁니다. 김기현 저 내공이 강합니다. 보세요. 홍준표도 징계를 10개월 때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 이준석이 이 정도야 뭐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만약에 이준석을 치면은 그들이 담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승민,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이준석 뭐 이런 사람이 합쳐가지고 지금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배반자들이라는 이런 딱지를 이 국민들이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려면 지금 쳐라. 안 치려면은 그냥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안 치면은 결국 신당 창당이라든가 탈당이라든가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가능성 열려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당 탈당 무소속은 거의 똑같은 뜻 아니냐. 전부 신당 탈당 무소속은 다 똑같은 뜻이다.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거 다 열어놓겠다고 협박의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나 그걸 협박을 당할 국민의 힘이 아니죠.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저격이라든가 모든 그 비판 이런 것도 다 받았는데 당이 다 받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또 분탕질을 갖다가 후보 시절에 가출도 몇 번 했습니까? 두서너 번 했지 않습니까? 온갖 못된 짓은 하여튼 골라서 다 한 이준석 아닙니까? 유튜버들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이 지금 사실은요. 유튜버 때문에 이준석이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지금 이 유튜버들이 말이죠. 상당수가 정치평론가들입니다. 이 정치평론가는 어디서 정치평론가냐. 이 TV, 라디오에서 정치평론을 누볐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때 다 잘려가지고 왜? 자유우파들 자르는 일환으로 그 포퓰리스트들 소위 전체주의자들이 잘랐습니다. 문재인이가 다 잘랐습니다. 전원년이라든가 민원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상혁이가 진주하고 정연주가 진주해서 다 잘라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둬가지고 완전히 그냥 방송사에다 무슨 심의한답시고 민원년 출신들 잔뜩 들어가지고 그 자들이 전부 다 이 도륙을 했습니다. 뭐 TV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데 다 간섭했습니다. 정치평론가를 다 우파, 바른 말하는 우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저도 거기서 쫓겨났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거든요. 이준석은 이런 인간이 지금 덜 됐다. 자기 당을 5번이나 가처분 신청하고 성상납 의혹에 사로잡히고 또 가서 정무실장 김철근을 시켜가지고 각서 같은 거 써주고 7억 원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 뭐 빌려주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전화 이준석이가 장모이사 거기 저 성상납 의혹에 그 해당 호텔인가 뭐 어디에 뭐 그것과 관련 있는 김성태 아이카이스트와도 관련 있고 한 그 사람에게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하는 그 육성이 모두 다 공개됐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빼박이죠. 그래서 징계를 또 먹은 겁니다. 그런데 징계가 뭐 마치 뭐 대통령한테 양도구역이라고 했다고 징계가 10개월 더 추가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직 징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대통령을 그한 것은 조금 있다가 아마
시민단체라 어디서 고발을 하면은 아마 이준석이는 소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는 결국 국민의힘을 틀어잡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을 협박하는 거죠. 김기현 대표를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윤핵관 말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노리려고 하느냐. 또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서보려고 하지만 이자는 이슈의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고자가야 저처럼 이렇게 이준석 자르려면 지금 빨리 잘라라. 지금 자르려면 빨리 자르고 늦게 자를수록 정말 곤란하다. 그런 데다가 지금 보십시오. 홍준표도 그랬잖아요. 아량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도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생각해서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했을까요? 그러나 이준석은 분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얘기합니다. 안철수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안철수는 나를 갖다가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안철수도 안고 가라 하는 그런 뜻이다 하면서 말을 해석까지 했습니다. 자기를 품으라는 뜻이 아니고 안철수 본인을 위해서 이준석과 유승민을 품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 얘기는 자기하고 좀 가깝고 친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달리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자칫하면은 지금 시간이 마치 다행인 게 많이 남았으니까 다행이죠. 지금부터 면역 주사를 다 국민들이 해서 서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징계 먹으니까 이 얘기를 턱 꺼내 들고 카드를 들고 홍준표가 화가 나니까 다 품고 가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홍준표가 징계를 갖다가 10개월 먹은 건 과했죠. 징계 10개월은 과했는데 이것을 이 국민의힘이 참 잘못 판단을 했다. 과잉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홍준표가 그냥 허허 웃고 넘겼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허허 웃고 넘기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바로 3년이나 남았다.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이면 금방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금 품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준석도 품고 유승민도 품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동상이몽이라도 같이 뭉치겠다는 삼각동맹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 지금 이준석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준석을 잘라내고 유승민은 그냥 놔두고 왜 놔두느냐. 둘이 잘리면 또 둘이 하면 소리가 좀 클 테니까 한 사람은 소리 지르든 말든 한 사람 놔두고요. 이준석부터 빨리 잘라야 됩니다. 이준석은 해당 행위라는 것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기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해당 행위자입니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명백하게 잘라내야만 된다라는 것을 제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준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의 변수라고 꼽았습니다. 이자는 어디서 못된 머리를 굴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이슈의 중심에 쓰려고 항상 이런 말을 준비하는 아이입니다. 본인이 총선을 이끌겠다고 선언하고 가는 격이니 윤 대통령이 변수 중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적재적소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서울 출마 후보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오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윤 대통령은요 이 선거에 절대로 변수가 아닙니다. 알아서 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요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이러라 저러라 얘기 안 합니다. 이거를 이준석이는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변수로 이 전 대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꼽고 이분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혹자들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김병준 위원장이 이준석을 아주 세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이분은 상당히 원만하면서도 강직하고 교수 출신이고 또 경력도 다대하고 노무현 때 정책실장을 했는데 순수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무현은 굉장히 김병준 그 당시 정책실장을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죠. 김병준 씨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분이라고들 이렇게 평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장 되면 이준석은 이제 갔다 생각하고 지금 미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장 이 사람은 시키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다음 공천관리위원장이 될 거다 하면서 혹자들이 이분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김병준 씨가 된다면 아주 좋죠. 아주 객관성 있고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주 괜찮죠. 근데 저는 이준석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병준 씨가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러네요. 이준석이가 말 잘 꺼냈네요. 자기가 어디서 들었다 이거예요. 혹자들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공천관리위원장 김병준 씨가 된다면 이준석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어려울 것이다. 그분은 정치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논리적으로 원안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반듯한 기본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또 혁신의 상징, 쇄신의 상징인 김용태 사무총장을 둠으로써 일을 멋들어지게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홈그라운드라는 초선, 재선, 3선까지 아주 숟가락 몇 개면 다 안다는 그 신정동, 양천 을이죠. 그 지역구가 민주당 지역구인데 이분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국 이분이 자기 목을 쳤습니다. 자기의 지역구를 갖다가 포기하고 조강특위, 조직강화특위를 해서 결국은 그 당시 이 국민들의 염원인 다 물갈이 해라. 적어도 50% 해라. 그 소명을 바로 자기 목을 치고서 혁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50% 물갈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먼저 쳤기 때문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황교안 이 체제인 김형호라든가 이 김세윤 둘이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렇게 반듯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공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어디다 줬느냐. 그것도 한 달 정도밖에 선거 기간 안 남겨놓고 구로울 박영선 지역구인데 그때 국정상황실장 했던 청도리 대장을 거기 다 지역구 관리를 다 인수인계해서 지역구가 완전히 탄탄한 지역구가 됐습니다. 청도리 대장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있는데 아니 1개월밖에 안 남겨놓고 거기 가라 하니까 이분은 당명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야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또 가서 거기서 읽어서 과거에 표차가 한 30~40%가 났던 바로 지역인데 그 구로울이 거의 격차를 10% 정도로 줄여놓고 분패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장을 하다가 김기현 씨가 들어서서 붙잡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한다.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래서 아마 여의도 연구소장에서 나오고 지금 어디서 그분이 거취를 할까 이게 지금 화제가 돼 있습니다. 왜 화제가 됐냐? 김은경이 때문에 화제가
화제가 됐습니다. 김은경이가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을 망쳤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망쳐버렸죠. 이재명 완전히 스타일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이렇게 혁신의 상징으로 그래서 소환이 된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의 그 혁신의 그 대가, 과거에 그 무슨 혁신위원장, 쇄신위원장 뭐 이런 위원회가 딱 생기면 뭐 김용태가 첫바타입니다. 그냥. 예, 그만큼 사람이 반듯하고 아주 정의롭고 반듯하고 옆길을 보지 않고 앞을 똑바로 보고 가는 소위 아주 상식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분이 이번에 그래서 김은경 덕분에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쇄신통, 혁신통이 있다. 뭐 그게 그래서 지금 떠올랐는데 이러한 얘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 김병준 씨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을 상당히 삼고초려해가지고 또 일을 그만큼 잘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 이 김병준 씨는 리더십이 아주 출중합니다. 리더십도 출중하고 마인드 자체가 정치적 마인드가 깨끗하고 아주 그런 분 같으면은 비상대책위원장 한 번 몇 년 해도 되죠. 아예 당대표를 해버리는 게 훨씬 낫죠. 뭐 이 공관위원장, 뭐 근데 군번이 그럴 군번이 아니니까 그분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김병준 씨가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있다 하고 이제 이준석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언론 신문을 문화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일보에 그게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잘 됐죠. 근데 이준석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김병준 씨입니다. 어른으로서 철딱선이 없는 아이를 꾸짖듯이 혼을 내놨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 시키지 말라라는 뜻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주입하기 위한 소위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준석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아무튼 이준석은 이제 정치적으로 끝을 빨리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하든지 해서 자기가 유승민과 좋아하는 유승민과 함께 가서 신당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재미로 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확실한 건 이준석이가 김기현 이 국민의힘 대표에게 감히 협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 장난하지 마. 만약에 장난하면 신당이고 탈당이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